안녕하세요. 드림웰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발표공포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 2부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발표공포증을 극복하고 발표를 잘할 수 있는지,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표를 잘하고 싶으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발표하는 사람을 보면 멋지게 보이고 부럽기도 한데요. 발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발표는 자신의 의견을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각종 모임에서 과제 발표를 하거나 강의, 강연, 연설,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모두 발표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한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발표를 잘하는 방법, 첫째는 경험입니다. 이 말은 발표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뜻인데요. 발표에 대한 자신감은 경험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 없는 태도로 발표하는 사람을 발표 잘한다라고 하지는 않죠.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감 있게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말하는 노하우가 쌓이고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만큼 좋은 서성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발표 공포증이 심한 경우에는 회를 거듭할수록 불안감이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신감이 조금씩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표 공포증이 심해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점진적 노출법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점진적 노출법은 긴장도가 낮은 상황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점차 긴장도가 높은 상황으로 자신의 행동 반경을 넓혀가는 행동치료 기법입니다. 발표의 경우 처음에는 유치원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다가 조금 자신이 생기면 초등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또 좀 더 자신이 생기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발표 불안을 줄이고 발표를 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방법, 둘째는 설득력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그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발표 잘하는 사람 또는 강의,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에게 말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겹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고 어휘력도 풍부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은 근성으로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을 좋아하죠. 진심으로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설득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막상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을 쓸 때의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글 쓰는 소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글을 많이 써보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쓴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인데,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와 관련된 말을 소리내어 많이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표현력이 향상되고 자신감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발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발표는 내가 준비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학교나 직장에서 과제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수행하고 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내가 준비한 만큼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게 준비하면 적게 전달하고 많이 준비하면 많이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적게 준비한 사람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이 준비한 사람이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준비한 사람이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발표를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발표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든 뭐든 간에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거리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나 책 또는 영화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라든지 유익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일기를 쓰는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경험이고 둘째는 설득력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경험과 설득력이 왜 중요한지와 경험과 설득력을 키우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론을 나중에 말씀드리면 앞부분의 말들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알 수 없는 뜸들이기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론만 말하고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뼈대가 있고 나서 살이 붙어야 제대로 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발표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발표하기가 어려울 때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글이나 그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표 공포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 2부라는 주제로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